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판례들은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포괄임금 계약의 성립 단계부터 좀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최근 판례 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속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차익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인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연봉 속에 이제 연장근로상 포함돼 있어. 그리고 추가적인 차익분은 지급하지 않을 거야. 이게 남용이 되다 보니까 설사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냐, 이 효력이 다퉈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당히 이제 좀 경종을 울렸던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해군복지지원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임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급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시간의 근무수당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의 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정확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 주는 것으로 고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근무를 한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조금 분할을 해서 봉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근로했던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근무했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해군복지지원단에서 봉사료를 이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원래 시간에 근로자들한테 지급했던 그런 봉사료를 이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정액 시간의 근무수당만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식당 근무하는 이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을 했더니 정액으로 주고 있는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거야. 그럼 원래는 더 많이 시간의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준 거다. 이거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군복지지원단에서는 그런 얘기 했겠죠. 아니 이건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 연봉 속에 이 정액 시간의 근무수당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추가적인 차익분은 지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요걸 주장을 했을 것이고, 자,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근로를 더 했으니까 더 지급하셔야죠. 자, 요걸 주장을 했겠죠. 그때 이제 법원이 과연 포괄임금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계약인 거냐, 없는 계약인 거냐, 요걸 따져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확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그런 그 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이런 분들은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힘드니까 그분들은 그냥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계약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입장도 지금 판례 입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몇 시간 근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연장근로수당 얼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약정하는 거. 이건 뭐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정당하지 않냐.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니까 이거는 뭐 효력을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더 근로한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차익분을 지급해 주세요. 예,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이 경우는 효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차익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줘야 되는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돈을 안 주고 있다. 이건 무효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이제 계약서에는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되는 정도의 연장 근로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15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5시간분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차익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까 그 합의는 5시간 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5시간분의 차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했다? 원래는 이제 근로시간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건데 그 돈보다 안 주는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다시 근로자가 이제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제 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제 더 지급하세요.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이미 포괄임금 계약으로 체결된 그 법정 수당이 정확하게 시간을 산정을 해봤더니 법으로 줘야 될 그런 수당이 미달되고 있다. 그럼 미달되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겠죠.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 미달되는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불이익해서 무효가 될 것이고, 자,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메꿔야겠죠, 그죠? 메꾸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차익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정액의 보충수당이 약 10시간분인 거다. 그러면 15시간분은 1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시간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5시간분은 무효가 될 것이고 5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겠죠. 연장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다. 이게 포괄임금 산정계약 무효의 효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많은 판례들은 이 두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이 된 거냐, 그 다음에 성립이 됐으면은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냐. 효력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에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 포괄임금 계약이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차익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효의 효과와 유효의 효과는 사실상으로 차액 정산 의무가 있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